공감이 왜 어려울까? 공감하기가. 어떠세요? 아이 마음 공감 잘 되시나요? 왜 우는지, 왜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공감이 안 돼요. 왜 이런 걸로 그러지? 공감을 억지로 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마다 다 공감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데 부모가 됐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갑자기 막 내 핏줄이니까 막 공감이 다 되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관되게 부모라면 공감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모들이 할 일이 많고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들도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은 부모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타인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게 공감이래요. 그럼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계속 사달라고 할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엄마도 그래 되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게 사고 싶겠다라고 느끼는 게 공감이래요. 공감이 되나요? 간식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감정이나 주장에 대해서 엄마도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공감이랍니다. 근데 내가 일단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이 분리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모라면. 그러니까 내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공감이 정말 어려운 게 우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들이 그 마음에 공감하잖아요. 그쵸? 100% 아이한테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은 게 내 감정 그 순간 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공감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이 마음도. 근데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못한 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해볼 건데 공감 대화는요. 보면은 아까 방금 정의를 보면은 타인의 감정이나 주장에 대하여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대화 안에는 감정이 통해야 돼요. 이 아이의 감정과 부모님의 감정이 동일한 또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들을 보면은 안서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에는 엄마하고 아이의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엄마랑 아이랑 상황이 다르니까 공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엄마가 억지로 공감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진짜 억지로 되고 이게 아이 입장에서 다 느껴지거든요.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항상 병원 놀이를 하는데 자기만 환자한다고 울먹거리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근데 이제 아이가 속상한데 엄마가 자꾸 화가 난대요. 속상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엄마는 뭐예요? 엄마도 우리 아이가 환자 말고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는 엄마도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그쵸? 엄마랑 아이랑 느끼는 감정이 같아요. 둘 다 욕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둘 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하고 싶어, 환자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공감이 안 되고 내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아이와 내가 원하는 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좀 먼저 분리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 대화랑 욕구 읽어주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감 대화 안에는 욕구를 읽어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분리해서 공감 대화와 욕구 읽어주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욕구 읽어주기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아까 공감은 약간 감정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욕구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래요. 감정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읽어주기는 조금 더 그 문제, 아이가 바라는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 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너의 감정까지 내가 공감하고 그 감정을 동의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단순히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면 아이가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장난감을 사고 싶은 그 마음, 엄마랑 많이 놀고 싶은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감정에 되게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감하는 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욕구 읽어주기는 뭐냐면 그 문제에 집중한다. 아, 이게 너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엄마가 아빠가 알고 있어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공감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자, 그러면 어쩔 때는 감정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감정 읽어주기가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감정을 아이를 잘 읽어줘야 되고 부모님이 그 마음을 공감해줘야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감정을 읽어주고 그 위로해주고 함께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는 때도 감정 읽어주기를 하니까, 내가 공감이 안 될 때도 자꾸 그거를 공감하는 척 하니까 오히려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는 감정을 읽어줘야 되고 언제는 욕구를 읽어줘야 되냐, 이제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뭐 울거나 속상해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왜 하냐? 그냥 얘만 위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난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는.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다면은 좀 욕구 읽어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면은 욕구 읽어주기를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얘한테 언제 욕구 읽어주기라고, 언제 공감하기를 해줘야 되냐. 울고 떼를 쓰고 있거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문제 해결이 안 된 이 상황에서는 욕구 읽어주기예요. 그러면 공감하기는 언제 하느냐? 그 상황이 다 해결됐을 때, 끝났을 때, 마지막에, 또는 친구랑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엄마가 지금 어때요?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아까 속상했는데 해결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지금 그 현재 일어난 그 상황이 아닐 때는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할 때 마음을 읽어줄수록 더 아이의 울음이 커지는 상황을 경험한 분들 계시죠? 지금 더 격해진다고 지금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욕구 읽어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마음의 위로나 안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저 장난감 엄마가 이미 얘는 가버렸어. 그 장난감 가지고 키즈카페 밖을 나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 장난감을 엄마가 딱 보니까 다시는 갖고 올 수가 없어, 우리 애한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욕구 읽어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장난감 아까 들고 있던 거, 이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 친구가 가지고 나간 거 엄마가 가서 가지고 들어올까?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지. 가져와서 손에 쥐어줄까?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그 해결의 관점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지금 아까 최사님이 얘기하신 진정시키기 위한 단계의 대화예요. 저도 이제 그 욕구 읽어주기를 4단계로 우리 훈육 수업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준비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훈육으로 가기 전에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부모님 말에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걸 준비 훈육이라고 해요. 그 준비 훈육할 때는 공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 좋은 댓글을 본 게 배변 훈련에 대해서 올렸던 게 있습니다.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배변에 대한 거는 변기 거부하는 아이들은 제가 1대1로 만났을 때도 진짜 어려운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그 변기 거부가 오래 지속됐을수록. 그게 다 기지라고 관련된 거라서. 근데 제가 진짜 그 영상에 그 솔루션을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실제로 적용해보신 분들, 적용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거부가 심했던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대화는 아이 중심 메시지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욕구 읽어주기 공감하기 얘기를 하지만 욕구 읽어주기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될 대화들이에요. 아이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대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님이 처음부터 일단 공감이 안 되고, 또는 공감이 돼도 아이가 안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대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주신 메시지를 나는 쓴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막 자꾸 막 뭔가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욕구 읽어주기라는데 진정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시할
자극하기 사용해보시고 반대로 자극하기도 사용을 해보시고 또 이런 대화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훈육 수업에 오셔서 같이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할 거냐 공감하기를. 울고 뗐을 때는 공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기의 효과는 아이가 좀 차분할 때 또는 그 시점이 다 지났을 때, 울고 떼쓰기 멈췄을 때, 아까 그 장난감 너무 갖고 싶었었어? 그때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었었지? 아 맞다, 그렇게 생긴 거 맞아 그거 못 가져서 속상했었지? 그럼 우리 다음에 우리 키즈 카페 갔을 때 그 장난감 제일 먼저 찾아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상했었던 감정과 대안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욕구 읽어주기가 아니라 감정에 집중해서 대화를 하면서 대안을 주고, 이런 건 언제요? 아이가 차분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떼쓰는 아이를 공감하기를 통해서 차분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는 욕구 읽어주기를 하면서 문제에 아주 집중해서 그거를 막 이제 파고들면서 진정시키는 거고, 똑같은 대화를 그 문제 상황이 아닐 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감을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은 자꾸 아이가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공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감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 상황이 아닐 때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후에.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아이가 즐거움을 느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많이 표현하고 있는가도 보셔야 돼요. 그 감정의 교류라는 거, 아 내가 느끼는 걸 엄마 아빠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꼭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아이가 짜증내지 않고 울고 떼쓰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의 교류를 많이 경험하면은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도 더 집중할 수가 있고, 그런 또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부모님이 좀 한계 설정을 많이 하거나 약간 무서운 경우, 좀 권위적으로 훈육을 하고 애정성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문제 상황에서도 감정을 읽어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진정이 잘 됩니다. 왜냐면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애정적인 부드러운 따뜻한 상호작용을 너무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정을 읽어주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지금 효과가 좋다고 말한 그 상황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이가 진정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관계에서의 욕구가 충족이 돼서 그 문제를 그냥 넘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 갖고 싶었던 마음을 충족된 것도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그냥 위로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감정 읽어주기를 해서 진정이 잘 되더라도 그 상황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감정은 나중에 읽어줘도 얘는 어차피 통할 거니까 좀 욕구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화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양치를 하라고 해서 싫지만 양치를 했어.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욕구 읽어주기를 할 필요도 없죠. 뭐 양치 안 하고 싶어, 뭐 오늘은 그만하고 싶어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양치를 했으니까. 근데 얘는 화가 나 보이는 거예요. 째려본다든지 괜히 틱틱거린다든지. 이럴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으니까, 아까 그거 너 안 하고 싶었니? 양치를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속상했구나, 방해받는 것 같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감정을 읽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감정을 읽어주면 어떨까요? 더 아이가 서러움이 폭발하거나 아까는 내지 못했던 그 짜증을 여기에서 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우는 뭐냐면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이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좀 부정적이라면 공감의 말이라도 좀 진지한 느낌으로 좀 단단하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속상했었어, 하기 싫었는데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슬퍼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유 그랬구나, 아유 엄마가 조금 기다려줄 걸,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그 감정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표현하는 거에 맞춰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엄마는 오 그랬어 하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감의 요소가 아니죠. 내 감정이 그렇지가 않은데 뭐 저기서 부드럽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같이 단단한 느낌으로, 이것도 이제 부모님이 공감 능력이 높을 때 이런 것도 캐치가 잘 되겠죠. 근데 아이가 울지만 분노하는 게 아니고 조금 슬퍼 보이고, 그럴 때는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근데 얘가 받아들이는 느낌이야.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안긴다든지 뭔가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눈이 삐죽대는 게 아니고 눈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좀 슬퍼한다든지, 이럴 때는 더 부드럽게 그 감정들을, 이미 끝났으니까, 양치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욕구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읽어주면서, 뭐 욕구도 같이 나와줘도 됐지만 이때는 감정 충분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공감하기라도 얘가 지금 언제 지금 이거를 쓸 거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게 문제를 해결할 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공감하기를 왜 하느냐, 아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거냐,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거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공감하기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미 공감하기의 대화법은 많이 알고 있어. 그랬구나, 그래 속상했구나,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거,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울은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의 그 말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미러링을 해주는 거죠. 그런 기법들은 많이 있어요. 이미 책들도 뭐 너무 많고, 그냥 뭐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유튜브에 쳐봐도 너무 많아요. 그 대화 법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효과를 보려면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또 찾는 키는 그럼 왜 하냐는 거지, 내가 이거를. 그래서 어떤 대화 자체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대화는 몇 개 없어도 돼요. 문장은 한 뭐 4-5개? 자꾸 막 새로운 어떤 대화를 찾으려기보다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 공감 대화, 내가 알고 있는 떠오르는 약간 좀 오글거리는 그 몇 가지의 그 공감 대화를 한번 적어보고, 그걸 내가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는 내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건 없었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엄마도 당장 찾아주고 싶지만 엄마는 아들과 엄마의 안전 1등이 먼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엄마도 당장 찾아주고 싶지만, 한국말이 그렇잖아요. 쉽지만, 벌써 앞에만 들었는데 뒤에가 쉽지만 안 돼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끊어주세요. 왜?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쭉쭉쭉 대화가 나가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이, 그래서 결국은 엄마는 아들과 엄마의 안전이 1등이 먼저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거구나, 주차만 하고 찾아보자, 난 당장 못 해줘,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끊어요. 속상하고 화가 나지 엄마도 당장 찾아주고 싶어, 쉽지만, 엄마도 당장 찾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쉽지만 하지 말고 난 찾아주고 싶어. 그리고 그런데 보다는, 그리고 찾아주고도 싶고 엄마는 안전하게 찾아주고도 싶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차만 하고 찾아보자는 엄마가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찾으면, 찾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찾으면 위험해서 저기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엄마가 살펴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이 주식 메시지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 네가 원하는 걸 못 얻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아이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를 하고 찾으면 엄마가 구석구석 좀 열심히 더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어봐야 아이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화도 뭐냐면, 울고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욕구 읽어주기나 이런 걸 통해서 멈춘 다음에 이런 생각하는 대화를 던지는 게 이제 우리 훈육 알고리즘에서 아이 주식 메시지입니다. 자, 떠나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공감한 다음에 여기 있네 줬더니 화난 얼굴로 확 뺏어가듯 가져갔다. 예, 이런 건 거예요. 이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화가 난 것처럼 뭔가 찾아갔다.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뭔가 엄마의 상황대로 흘러가서 바로 안 찾아주고 막 이런 좀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선택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엄마가 한 배려와 공감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엄마가 화가 딱 났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엄마는 지금 감정을 공감하는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랑 원하는 게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서로 마음을 공감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얘는 빨리 어떻게 찾고 엄마는 이거를 어떻게 찾아주고 싶고 빨리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 상황에서 너무 감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서운한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Y를 보는 거죠.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